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단군 이래 헌정사상 최악의 역대급 내란 수괴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계엄 선포 후 43일, 탄핵 후 33일 동안 이 수괴와 이 수괴 패거리들과 맞서 싸워야 했는데요. 그 혹한의 추위에서 눈과 비가 몰아치는 거리에서 그렇게 버텨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단죄되어 이 나라에서 영원히 격리되었는데요. 이 당연한 일이 왜 이토록 힘들어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자신과 김건희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던 자, 국민을 짓밟고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자, 그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사태 속에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내란죄를 미화하는 비현실적인 정치 집단이 등장했는데요. 이미 그런 싹수는 보이고 있었지만 이토록 저열하고 비열하게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방탄하고 나선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 믿을 수 없었는데요. 단체로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게 아닐까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고 파면될 게 자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 내란 사태 속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두둔했던 위헌위법한 내란 공조당 국힘당의 해체를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체포에 항의하는 시민이 부상을 당해서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받아서 여러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영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미 배제하는 내용 적시해가지고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이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하시지. 자, 지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자진 출석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브리핑을 해 자청해갖고 자진 출석 거부한다,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시간에 여기 나와야죠. 애초에 대통령 수사가 목표가 아니라 망신 주기가 목표인 거예요. 공수처장 비롯한 간부들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입니다. 도대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는지, 대통령일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빨리 제 발로 걸어 나오면 공수처장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버티고 앉아서 지금 또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고통 속에 밀어넣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주지 않겠습니다.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네. 본 회의와 관련되지 아니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은 의사당에 들이닥쳤는데요. 용감한 시민들이 막아섰고 발빠르게 움직인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비상계엄을 표결로 해제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표결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를 두고 처음엔 여당에서도 윤석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1호당원 탈당은 은근슬쩍 없었던 일이 됐고 여당은 윤석열 탄핵 소추에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아주 골 때렸는데요. 탄핵은 곧 보수괴멸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탄핵 목소리는 당내 소수가 됐고 윤석열을 비판한 한동훈 전 대표는 쫓기듯 사퇴했는데요. 당을 장악한 친윤계 새 지도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논리를 공공연히 내놨습니다.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공세, 그리고 선거관리의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궤변이 있었는데요.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이들의 망발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돌연 막아섰고 내란 특검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에 나서자
소속 의원 40%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공수처장의 공명식입니까? 군사독재의 폭력적인 백골단을 자처한 단체를 국회로 불러 마이크를 쥐어주기까지 했는데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탄핵에 찬성한 초선 의원에게는 탈당하는 게 어떠냐는 압박을 한 지도부는 관저 앞으로 달려가 백골단을 불러도 의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방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체포가 이루어진 43일 동안 정부 여당은 제대로 책임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한 계엄군의 국회 무력 진압을 내란이 아직 아니며 법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는 개소리였습니다. 내란 수계의 변호인을 자처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 집단이라는 말뿐인데요. 15일 내란 수계 윤석열이 체포됐던 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은 말을 또 앵무새처럼 읊어댔습니다. 이런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정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1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조속히 표하시기를 빕니다. 시민을 다치게 한 데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의원들보다 국민들께서 더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일 것입니다. 윤석열 체포 직후 국힘당 지도부의 첫 입장은 국격이 무너져 죄송하다는 거였는데요. 대체 누가 국격을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기 혐의로 체포된 걸 사과하는 줄 알았더니 곧바로 화살을 공수처와 경찰에게 돌렸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2025년 대명천지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 국민복이 부끄럽다는 주장인 겁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수사기관 탓만 해댔는데요.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일까요? 내란을 일으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내란 수괴가 지금도 대통령으로 보입니까? 물론 자신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못했을 텐데요. 결국 이날 국힘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6시간 반 만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공조범, 내란 공범, 내란 중요 임무자 모두 무기징역입니다. 민주당이 득이양양합니다. 대통령 체포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벌써 완장차고 김건희 여사 즉시 출국 금지하고 금융거래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몰래 관절에 빠져나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잔인한 민낯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고 인민재판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체포되니까 공수처는 벌써 구속영장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이러니까 중립성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낸 특검안을 봤더니 아주 특이한 헌정사상 최초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이 지명되면 공수처에서 1명 이상을 꼭 파견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민주당과 공수처가 같은 편이라고 자백하는 것입니까? 특검이 발족되더라도 공수처에서 1명 이상 수사팀에 들어가 있어서 수사 내용이나 민주당 지령도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